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긴급재난 문자가 울린다면 어떨까요? 서울 한강 일대 정체불명의 대형 생물체 출현, 시민들은 즉시 실내로 대피하고 창문 근처 접근을 금지하십시오. 처음 사람들은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영화 홍보라고 했겠죠. 누군가는 탈출한 악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분 뒤 SNS에는 믿기 힘든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강변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파충류 같은 생명체, 차량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 생명체가 다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총탄을 맞아도 차량에 부딪혀도 심지어 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재난 상황이 아니라 SCP-682 출현 사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만약 SCP-682가 한국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CP-682가 한국에 처음 나타난 장소는 한강 하류 혹은 인천항 근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SCP-682는 단순히 육지에서만 움직이는 괴물이 아니라 액체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에 가깝기 때문이죠. 공식 문서에서도 SCP-682는 산성 용액 속에 격리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도 계속 재생하고 생존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바다나 강은 SCP-682에게 완전한 장벽이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 목격자는 새벽 낚시를 하던 시민이었을 겁니다. 그는 물 위로 무언가 떠오르는 걸 봅니다. 처음엔 폐타이어나 떠내려온 동물 사체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것이 움직입니다. 길고 납작한 머리,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해골 같은 얼굴, 악어처럼 낮게 엎드린 자세, 몸 전체는 젖은 이끼나 썩은 청 같은 물질이 늘어져 있고 살점과 뼈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민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SCP-682가 고개를 돌립니다.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이해한 것처럼,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천천히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영상은 흔들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끊깁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처음 댓글 반응은 대충 이랬을 겁니다. CG 아니냐? 악어가 저렇게 클 수 있음? 한강 괴물 실사판이네. 근데 왜 안 죽어?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초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경찰과 소방이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대형 야생동물 출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시민 통제, 구조, 포획 준비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SCP-682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경찰은 처음에 실탄 사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한강공원, 도로, 주거지 근처라면 오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방관은 크레인, 구물, 차량, 차단선, 물대포 같은 장비를 동원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SCP-682는 단순히 힘이 센 괴물이 아닙니다. 공식 설정상 SCP-682는 매우 높은 힘, 속도,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고 몸이 파괴되어도 재생하며 섭취한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장비로 제압하려는 순간 SCP-682는 그 장비마저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기고 차단 차량은 밀려나고 물대포는 잠깐 시야만 가릴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SCP-682가 상황을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도로 위 차량을 장애물로만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차량을 밀어 다른 차량을 막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드론을 귀찮은 물체로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곧 드론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높은 구조물이나 교량 아래로 이동하며 시야를 끊으려 하겠죠. 이때부터 한국의 대응 체계는 단순한 동물 포획에서 정체불명 생명체에 의한 도시 재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 첫 번째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한강 일대 접근 금지, 불필요한 외출 자제, 관련 영상 촬영 및 접근 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 밖을 찍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고 실시간 방송이 켜집니다. SCP-682는 이제 한국 전역이 지켜보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SCP-682가 한국, 특히 서울에 나타난다면 상황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밀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람이 매우 밀집해 있습니다. SCP-682가 생명체에 강한 적대성을 가진 존재라면 사람이 많은 지역은 곧바로 최악의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동 경로입니다. 한강, 지하철, 도로, 터널, 교량, 하수도. 서울은 겉으로 보면 빌딩과 도로의 도시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지하 공간과 연결 통로가 얽혀 있습니다. SCP-682가 단순히 큰 괴물이라면 큰 도로에서 포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P-682는 형태를 변화시키고 손상된 몸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줄이거나 부서진 신체를 버리고 이동하는 식의 적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확산입니다. 한국은 통신망이 빠르고 실시간 제보 문화가 강합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합니다. 목격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 대피가 쉬워질 수 있죠. 하지만 SCP-682 같은 존재에게는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다. 아니다. 반포대교 쪽으로 갔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봤다. 강남으로 넘어왔다. 정확하지 않은 목격담이 퍼지면 시민들은 한 방향으로 몰리고 도로는 마비되고 구조 차량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태는 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붕괴 문제로 바뀝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면 결국 군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장갑차, 헬기, 드론, 특수부대, 폭발물 처리팀,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 수단은 빠르게 배치될 겁니다. 하지만 SCP-682를 상대할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더 강한 무기를 쓰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SCP-682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튼튼하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뒤 그 공격에 적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강한 충격을 받으면 몸이 찢겨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같은 방식의 공격이 들어오면 이미 반응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외피가 두꺼워지거나 몸의 일부를 일부러 분리해 충격을 흘려보내거나 공격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하고 먼저 이동할 수 있죠. 더 무서운 가능성은 한국의 도시 환경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 대형 화기 사용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면 민간인 대피가 끝나기 전까지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한강으로 뛰어들면 추적이 어려워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군은 SCP-682를 제거하는 것보다 어디로 몰아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후보지는 아마 인구가 적고 출입 통제가 가능하며 넓은 차단구역을 만들 수 있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SCP-682 공식 격리 절차에서는 시설 주변 50km 이내에 인간 개발을 비워두는 조건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반경 50km를 완전히 비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 산악지대나 서해안, 남해안 지역도 도로, 마을, 군사시설, 항만, 발전소가 연결되어 있죠. 즉 한국에 SCP-682가 나타났다는 건 단순히 잡기 어렵다가 아니라 가둬둘 장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SCP-재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정부 기관으로 위장한 인력이 들어옵니다. 특수생물재난 대응팀입니다. 군과 합동 작전 중입니다. 현장 통제권을 이관받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군 관계자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을 봤습니다. 사람이 만든 장비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재단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첫째, SCP-682를 다시 격리한다. 둘째, 대중에게 노출된 정보를 차단한다. 셋째, 목격자와 관련 기록을 통제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 번째가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CCTV, 아파트 창문에서 찍은 영상, 실시간 방송 클립, 커뮤니티 게시글, 뉴스 속보 캡처, 외신 보도, 위성 이미지 분석글. 재단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아마 부정이 아니라 왜곡을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대형 군사훈련 중 오인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집단 착시 및 공황 반응이었다. 영상은 조작된 합성 영상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 폭발음은 가스관 사고였다. 그리고 실제 목격자들에게는 기억 소고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SCP-682가 너무 오래 노출되었다면 이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우리 아파트 CCTV에 찍혔는데? 차가 찌그러진 건 뭐냐? 한강 다리가 왜 통제됐냐?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도시 전설이 생깁니다. 한강에 죽지 않는 괴물이 나타났다. SCP-682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처음 나타났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정체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패턴을 찾으려 합니다. 물가 근처로만 움직인다. 큰 소리에 반응한다. 불을 싫어하는 것 같다. 전기 공격에 잠깐 멈췄다. 이런 분석이 인터넷에 퍼질 겁니다. 문제는 SCP-682가 그 패턴을 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가를 따라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도심 한복판으로 방향을 틉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에 반응한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불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열에 적응한 외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까는 분명 통했는데? 그게 SCP-682의 본질입니다. 한 번 통했던 방법이 두 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 때문에 SCP-682는 단순한 괴수가 아니라 재단이 계속 형태를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SCP-682가 서울 지하철로 들어간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지하철은 거대한 이동망입니다. 한번 진입하면 수많은 역과 터널로 이어집니다. 대피 방송이 나오고 열차 운행은 즉시 중단됩니다.
시작됩니다. 시민들은 계단과 출구로 몰립니다. 하지만 지하 공간에서는 공포가 더 빠르게 퍼집니다. 출구는 한정되어 있고 통신은 불안정일 수 있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SCP-682가 터널을 따라 이동하면 군이나 재단도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폭발물을 쓰면 터널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쓰면 시민 피해가 생깁니다. 전력을 차단하면 대피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재단은 아마 일부 구간을 봉쇄하고 가짜 화재나 가스 누출 사고로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SCP-682를 지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먹이, 열, 진동, 음향, 전자장비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SCP-682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SCP-682는 매우 지능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즉 유인 작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인간들이 나를 어디론가 몰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반대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을 향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찌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SCP-682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습니다. SCP-682의 별명 자체가 죽이기 어려운 파충류입니다. 공식 설정에서도 SCP-682는 몸의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부패한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가능한 목표는 제거가 아니라 격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작전은 SCP-682를 도심 밖으로 유도한 뒤 임시 격리구역에 몰아넣는 방식일 겁니다. 예를 들면 폐쇄된 산업단지, 대형 채석장, 깊은 산악지형 또는 해안가에 격리 가능한 구역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SCP-682는 시간이 지나면 탈출 방법을 찾을 겁니다. 벽을 부수거나 땅을 파거나 스스로 몸을 손상시켜 좁은 틈을 통과하거나 격리 장비를 섭취해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단은 한국 내 영구 격리를 포기하고 SCP-682를 기존 특수 격리시설로 이송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송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공식 발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강 일대 특수 재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위험은 없습니다. 온라인상 허위 영상 유포에 주의해 주십시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새벽 한강에서 들려온 낮은 울음소리, 다리 아래를 스치고 지나간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던 그 형체를요. 사태가 끝난 뒤에도 한국 사회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후유증은 괴담입니다. 한강 괴물은 진짜였다. 정부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영상이 전부 삭제됐다. 목격자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와 유튜브 짧은 영상으로 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한강 일부 구간은 오랫동안 공사 중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지하철 특정역은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강변 도로의 CCTV는 전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저 구간만 계속 막혀있지? 왜 뉴스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왜 관련 영상이 다 내려갔지? 세 번째는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재단이 기억 속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무언가를 봤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사람들. SCP-682가 남긴 진짜 흔적은 부서진 도로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이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개인적으로 SCP-682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괴물은 많습니다. 죽지 않는 괴물도 많죠. 하지만 SCP-682는 조금 다릅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대응 방식을 조롱하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무기로 공격하면 적응합니다. 가두면 탈출하려 합니다. 대화하려 하면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CP-682는 인간을 단순히 먹잇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봅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SCP-682는 모든 생명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SCP-682가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괴수 재난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피하면 끝나는 재난도 아니고 맹수처럼 포획하면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 사회 전체가 자신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훨씬 집요하게 증오하는 존재와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빠른 대응 체계와 높은 통신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SCP-682 앞에서는 그 빠름조차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은 몰리고 혼란은 커지고 SCP-682는 그 모든 반응을 학습합니다. 결국 이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SCP-682가 한국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SCP-682는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다음 형태로 변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SCP-682가 한국에 출현한다면 가장 위험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서울 한강일까요? 부산항일까요? 아니면 지하철처럼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공간일까요?